자, 다음은 모처럼 민주당 소식 한번 네. 시원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언론중재법. 네, 내용이 이거 뭐죠, 진짜? 이게? 이게 뭐 주 내용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뭐 요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되게 뭔가 이 대표단이 아니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가 뭐고 이게 나중에 다 넘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씨 이거 뭐냐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 그래. 근데 요거 다 생각이 있을 거다. 그냥 바로 넘기지 않을 넘기기 거다. 전에 끝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8월이 언론개혁의 오히려 마지노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 결국 이건 법사위나 이런 쪽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문체위를 다음번 분기에 넘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네. 물론 그 합의는 의미가 없는 합의입니다. 그때 가면 따로 원내대표 원내대표 뽑아서 뽑으면 따로 돼. 해야 돼요. 네. 그럼 그때 쌩까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합의서를 그렇게 써놔가지고 그렇죠. 내가 보기엔 대놓고 치는 사기 같은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의결하기로 전체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항의하는 거 보이죠? 예, 항의하면서 뭐 언론 재갈법을 철회하라. 뭐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고 있다. 뭐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니들은 이명박근혜 때 언론인들한테는 뭐 어떻게 했나? 지금 생각나는 거 그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정현주 KBS 사장 이명박 때 그냥 잘라버리고 자르려고 KBS에 경찰 투입해가지고 노조원 끌어내고 그거 기억나시죠? 그 정현주 네. 사장이 복직을 못 해가지고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 아니 아시죠? 그런데 결국 네. 정현주 사장 무죄 났어요. 그때 네. 억지로 뭐 기소해가지고 무슨 배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무죄 났지. 그 다음에 MBC PD 수첩 4대강 비판한다고 사장 바꾸고 기자 PD들 스케이트장 청소시키고 빵집 보내갖고 빵 만들게 만들고 빵 만들라고 시키고 신천에 네. 보내가지고 그 기억 안 납니까? 거기에다가 그때 MBC 완전 거덜냈죠. 그 다음에 YTN 사장 바꿔가지고 그 난리 쳤죠.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때 세월호 때 홍보수석이 KBS 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기사 바꿔줘 내려줘 기사 내려라 바꿔라 순서 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해놓고 내려줬어요 또 네. 순서도 바뀌었어 이런 또. 것들이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꺼내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네. 뭐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뭐 언론 뭐 알 권리 이거 말할 자격이 있나? 뭐 에이, 우리는 이거. 자격돼서 무슨 얘기해? 뚫려 있으니까 말을 했지 얘들은. 아무튼 웃기는 소리고요. 에라이, 개무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빨리 표결 때려가지고 본회의 통과시키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자 우리가 가을철 들어서 빨개지고 있는 노래지고 있는 우리 낙엽의 세력들이 네. 과연 여기서 당론으로서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내부 반란을 할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생긴 겁니다. 그때는 이제 빨간색 세모하는 거 아니야? 녹색 맞다 기권 있구나 녹색 빨간색 있으니까 그 전광판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거 캡처해놔야 됩니다. 네, 캡처해놓고 누가 반대표 던졌는지 어. 낫낫이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이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져갖고 혹시나 이 설마. 법안이 부결되게 된다고 하면 설마. 그 정치적인 후폭풍을 니들이 다 떠안을 각오를 하고 투표에 임해줘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냐면 국민의힘이 뭐 대선용 언론 재갈법이다 뭐 이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언론중재법은 이번 8월에 통과되더라도 관보에 공고하고 6개월 뒤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3월 9일 대선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또. 네? 대선 전까지는 니들 마음대로 지금처럼 윤석열 빨고 알아서 해봐라. 최재형 빨고 네. 말아주세요. 네. 네. 근데 이 법이 통과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바로 여당으로 갈아탈 공산이 큽니다. 네. 이것들은 약세나 이 우세에 따라서 너무 변신을 잘해. 제일 빠른 게 조선일보, 제일 느린 게 중앙일보.
그리고 제일 멍청한 게 동아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중동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갖고 한 10월, 11월쯤 가게 되면 노선을 바깥하게 됩니다. 근데 동아일보 아직도 이낙연 밀고 있나? 아직까지 밀고 아직 있더라고. 밀고 있어요. 네. 참 아직까지 희한하네.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네. 지금 이미 여론조사 안에서요 그 결선 투표가 필요 없을 만큼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이낙연 후보는 한 자리 이제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한 자리 금방 특히 될것 같은데. 이제 그 가상 대결 구도를 펼쳐놨는데 이재명으로 하면 10% 이상을 이기고 이낙연으로 하면 1% 차로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 지원자들이 오히려 더 반짝하고 깬 겁니다. 야 이거 아무나 내세워서 된다라는 생각 갖고 덤비면 안 되겠구나. 안 되지. 이 정권 이번 선거 이기려고 하면 이낙연은 우리 카드가 아니. 이게 중도적으로 설명할게. 내가 그 양반을 비난하거나 뭐 수박이라고 폄하하거나 당 깨고 나갈 놈이라고 욕하는 거는 좀 접어두고 다 해놓고 지금. 다 했는데. 접어두고 아니 난 그럴 가능성이 아직도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번 언론관계법 투표하는 것도 볼 거지만 자. 추후에라도 당 깨고 민주당의 180석 안에서 이러한 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분당 작업 같은 것을 하려고 치는 모습을 보인다고 치면 우리가 빠르게 손절을 쳐버려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국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주고 있는 지금 우리 민주 시민들, 깨시민들, 민주당 지지자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렇습니다. 오직하면 송 작가가 블랙리스트 못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해 주실 일이야? 16,000명이나 끊어놓은 그거를 끊어놓은 업로드 16분짜리를 16,000명이나 들으시면서 쯔쯔 아직도 부족하지 뭐 이러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겨우 95,000 듣는 우리가 그 정도니 네. 다른 방송 듣고 더 많이 알고 계신 민주시민들은 더 잘할 것이다 지금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신다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민주당 압박하고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고 한 덕분에 이제 의원들도 우리 눈치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지금 이낙연도 지금 무슨 검찰 뭐죠? 검찰 개혁하는 입법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입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표결까지 후다닥 끝내면 그러니까.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낙연도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그럼. 써먹고. 아니 살라고 자구책 응. 상황에서 개혁 법안이라도 꺼내가지고 기존에 있는 지지자들을 안 잃도록 뭔가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결정적인 리트머스가 이번 언론관계법 표결일 것 같아요. 언론에 관련된 이번 법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약하다. 5배가 뭐냐 그랬는데 약하게. 3배에서 5배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아쉬운 거는 있긴 있는데. 물론 이제 최강욱 의원 안처럼 기사 게시되는 동안 영업이익을 싹 뺏어버리자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좋은 건데 그걸 아니더라도 손배액에 따라서 5배라고 하면 쉽게 못 쓰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사들을 쉽게 못 써요. 못 쓰고. 지금처럼 판판이 그 건이면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손해볼 각오라고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사와 국민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그렇지. 거예요. 국민들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법 시행되는 날 아마 요 시 땅 하는 순간 사람들이 겁나 찾아낼 거예요. 야, 니네들 이제 열동률 겁나 올라간다. 이거. 사람들이 토시 하나까지, 사진 하나까지, 링크까지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봐줄 거야. 진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언론 빠빠라치가 생겨가지고 진짜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겠다. 기사들 찾아다니면서 어디 가짜 뉴스 없나라고 이러고 보고 댕길 거거든. 그리고 아마 새로운 시장이 변호사들한테도 열릴 겁니다. 그러네. 요거는 변호사들이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요. 최근에 사실 변호사가 됐는데 시원찮으신 분들 많거든요. 벌이가. 야, 시원찮다가 뭐야? 벌이가 시원찮으신 분들이요. 벌이가 시원찮은 200 벌면 분들. 됐지? 네, 무슨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변호사분들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송 작가 TV 미리 보신 분들은 앞서가겠는데 몇 개월?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법이 약하다 그러는데 저것들이 이 망할 줄 알면서 일부러 이제 기사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네. 그 정신 있잖아요. 우리 녹수당이잖아. 녹색 이쑤시개. 그래 법이 약해? 오냐. 한 개는 약하긴지 모르지만 한 1000개가 모이면은 그렇지. 1000개 두들겨 맞으면 죽어. 3천만 원씩 계속 맞아봐. 계속 찌르는 거지. 맞아봐. 죽을 때까지 찌르기. 뭐. 그래서 손들 이제 수밖에 없어. 나중에 가면 이게 기사가 주어도 없고 형용사도 애매하고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이게 누가 뭘 어쨌다는 기사인가? 라는 식으로 좀 애매해지는 기사들이 아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엄청 건조한 기사.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사실관계만 일단 다다다다다다 몇 이렇게 피셜은 나올 수가 없어. 대통령-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장인 김모 씨 28세 뭐 이런 것도 안 나와. 그렇지. 어. 그 우리 흔히 알고 네. 있는 여권의 고위 관계자, 관계자라든지 청와대 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결과적으로 이것만 통과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네. 그렇게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언론 공해에서는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저 굉장히 네. 좋은 아이디어 생각났어요. 네. 아이들이 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 신문 이제 읽고 함께 토론하고 이런 수업 있거든요. 이제는 함께 신문 읽고 잘못된 기사 찾아보아요. 요런 방과 후 수업 괜찮네요. 찾아보고 요거 이제 고소까지 하는. 걸면서 수익도 챙기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직접 그런 체험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지. 정조경제라고. 이런 건 잘못된 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자, 민주 사회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고발해야 되고 고소해야 됩니다. 야, 이거 약간 공감대 같아. 그렇게까지? 네. 아무튼 예.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네. 법안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표결에서 이낙연 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면 됩니다. 일단 법사위에서 자꾸 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네. 그때 한번 어떻게 될지 봐야죠.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저지시키려고 지랄을 하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숫자로 보나 또 상임위원장으로 보나 우리가 월등하게 통과 안 될 수가 이 없어요. 모든 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 존재 가치가 없는 거지. 그렇지. 네. 기대가 너무 크네요라는 댓글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에 너무 정말 차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라는 생각이면 진짜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네. 없는 거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네. 법이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지금 언론 단체들도 이거 다 이제 뭐 싫어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하고 있거든요. 언론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그럼 좋은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들이 이런 사안에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반대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때까지는 지법대로 썼잖아.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지. 회사 이 기자들한테 기사 아무 때나 써제끼는 거 말고 이 법을 통해서 한번 물론 이걸 뭐 자체 검열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신경 쓰라는 거죠. 사실관계를 맞추면 되잖아. 취재 좀 해요, 제발. 취재 좀 해. 앉아서 소설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최소한 내피셜보다는 앞으로, 지들이 만들어내는 가상 소설들은 이제 안 봐도 된다라는 면에서 조금 공해가 덜해질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개혁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막 우리가 옛날 프랑스처럼 갑자기 이런 기레기 기다리를 잡아서 광장에서 다 처형할 수는 땡강할 없잖아요. 수는 없잖아요. 다 땡강하거나 다 불사질러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이거 이제 없으니까. 돈으로 조져가지고 네, 조금씩 조금씩. 처절한 반성을 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나 기사 못 써먹겠어라고 할 때 송작가 땡큐. TV가 인수를 해가지고 정수기 장사를 시키든 뭐 정책 찬양 기사를 쓰게 하든 네. 네, 알아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사실은 완벽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하다 보면 또 뭔가 생길 거고 거기서 또 바꿔 나가고 그렇게 해야죠.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네. 좋은 단초를 뗀 겁니다. 네. 이거 해달라고 요구한 지가 4년째인데 뗀게 어디야? 4년 만에 이제 겨우겨우 네. 첫 단초를 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하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싫으면서도 가서 기권 못하고 찬성표 찍게 되는 의원들 이 여건을 잡아야 됩니다. 네, 바뀌어지고 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개길 수 있으니까 나 당 나갈 거야 하고 대선 끝나면 대놓고 나갈 놈들 생긴다니까요.